안녕하세요.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할 영화는 영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영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개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영웅 요거 보시면 한글로 보는 게 조금 더 편하다고 하시는 분 계셔서 IMDb 말고 네이버 영화에서 그냥 한번 볼게요. 일단 장혜모 감독 작품이고요. 장혜모 감독이 그림 진짜 잘 만들죠. 연인이나 필모들 봤을 때 진짜 동양의 어떤 산수화 같은 그림을 영화로 옮겨 놓는 듯한 그런 관점에서는 정말 그림을 잘 만드는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처럼 80년대생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배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영걸과 견자다는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들이고, 우리 장만옥 누님과 장쯔이도 좋아했는데 장쯔이가 정말 어릴 때 앳된 모습이 나오고, 양조위는 새끼에서 쩔었죠. 이 영화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가 조금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의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계속 반복을 해요. 라쇼몽 구성이라고 하죠. 라쇼몽 같은 경우도 그 사무라이의 죽음이라는 어떤 소재를 가지고 도적이랑 사무라이 부인이랑 그다음에 사무라이가 이제 무녀한테 빙의 돼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랑도 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이제 무명이 뻥을 한번 치고 그다음에 영정 진시황이 한번 자기의 상상을 더하고 그 뒤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 관점에서 놓고 이야기를 해봤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액자식 구성이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관점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액자식 구성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큰 이야기 안에 작은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도 기본적으로는 이 무명이랑 진시황이 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자꾸 과거 회상으로 넘어가니까 액자식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액자식 구성 중에 두 번 중첩하는 액자식 구성이 있어요. 흰옷 입고 나오는 현재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과거의 파검이랑 비설이 진시황을 죽이러 한번 갔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야기 속에 또 이야기가 있는 그런 이중 액자 구성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런 액자 구성하면 되게 일본의 만화 몬스터가 많이 떠오르거든요. 만화 진행되는 과정에 갑자기 동화 얘기가 나오면서 액자 구성이 되게 신기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야기 속의 이야기 이런 거 하면서 약간 요거랑 그다음에 인셉션도 사실 꿈이라는 걸 매개로 자꾸 액자식 구성 이런 것들로 많이 들어가죠. 이 영화에서 오늘 보신 분들 다 이제 느끼셨겠지만 색을 진짜 강렬하게 씁니다. 색을 진짜 강렬하게 쓰는데 이 색을 하나의 의미로 쓰지 않는 것도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검은색, 흰색,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이런 색들을 쓰지만 각 색을 전부 다 양면적인 의미를 담아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은색도 그냥 검은색 하면 떠오르는 어떤 고급적인 느낌이 있을 수 있고 죽음 같은 부정적인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색의 양면성을 다 살려서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독특하지 않았나. 양면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의미가 다르다기보다 긍정적인 의미랑 부정적인 의미를 같이 써먹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마크 로스코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은, 그러니까 옛날에 저도 그 생각했어요. 이분 작품을 보면서 야, 저거는 나도 만들겠는데? 그냥 색 겁나 크게 칠해놓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작가였거든요. 근데 이분의 작품들이 되게 커요. 작가의 그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운대요.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왜 울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랑 비슷한 작품을 한번 볼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작가분 중에 비슷한 작업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어떤 작품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큰 단일 면이 딱 눈앞에 있으니까 되게 압도되더라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이 마크 로스코처럼 주로 이제 따뜻한 색 계열을 좀 더 많이 쓰신 것 같지만, 노랑과 주황 같은 색들이 엄청 큰 면으로 갑자기 내 앞에 확 다가오면 되게 압도당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작가를 얘기할 때 이제 평론가들이 꼭 이야기하는 단어가 숭고미예요. 이 작가는 숭고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 숭고미라는 게 뭔지가 조금씩 와닿았거든요. 굉장히 압도적으로 색을 쓴다라는 면에서. 근데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어떤 색을 가지고,
그러니까 색을 아기자기하게 썼다라는 느낌 진짜 별로 안 들고요. 압도적으로 씁니다. 어떤 파랑, 그다음에 빨강, 녹색 뭐 이런 것들 뭐 그 노랑과 그 빨강의 대결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색 하나를 진짜 이미지를 그냥 덮어버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면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압도당하게 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영화관에서 대형 사이즈의 스크린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압도당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크 로스코의 그림과 영웅을 같이 한번 떠올려 봐도 꽤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스펙타클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뭐라 그럴까 몰입감을 같이 제공해주는 거대한 어떤 물결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확실히 큰 스크린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어떤 영화를 보면서 압도된다라는 거를 느꼈던 영화가 그래비티였거든요. 그래비티를 보면서 제가 엄청나게 진짜 압도당했어요. 그래비티는 이미지가 그 나를 덮친다고 해야 되나? 거의 덮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영웅도 만약에 제가 영화관에서 진짜 대형 스크린으로 봤다면 압도당한 느낌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영화는 확실히 어떤 스펙타클, 그 다음에 스펙타클에서 오는 그 숭고미 이런 것들로 비교했을 때는 네, 마크 로스코 작가와 좀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별 색깔들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영화에서 검은색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 분석 저도 한번 좀 찾아봤거든요. 어떤 식으로 분석하시나 궁금해서. 근데 이 영화에서 사용한 색들을 되게 상징성을 많이 부여를 하시더라고요. 왜 이 색깔을 썼다. 뭐 그런 상징성을 많이 부여하시는데 상징성을 많이 부여하긴 했지만 의외로 고증을 되게 많이 한 색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검은색인데 검은색을 제가 찾아보다가 왜 진나라의 검은색을 썼을까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오방색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여기서 이제 음양오행설에서 뭐 나왔다고 하는데 추연이라고 그 제자백가 중에 음양가라고 있었대요. 그 아저씨가 한 얘기가 이제 진나라는 물의 기운, 수덕을 받아서 세운 나라다. 수의 기운이 이제 검은색, 북쪽이고 검은색이라네요. 요런 거에서 이제 검은색을 따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진나라의 색이 검은색이었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진나라에 있는 그 신하들이 막 검은색 옷 입고 와가지고 막 간청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진나라의 그 신하들은 검은색 옷을 입었다고 하네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진나라 검은색을 쓴 게 그냥 진나라가 되게 위압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검은색을 영화적인 어떤 장치로 썼나 했더니 실제 그 어떤 고증상으로 검은색을 썼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오방색을 보면서 신기했던 거는 우리가 색하면 이제 중세 시대에 서양 쪽 기준으로 세계 삼원색한 빨로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빨강, 노랑, 파랑이 있고 녹색이 없거든요. 그 기본 3색이라고 했을 때 물론 빛의 삼원색은 RGB라서 녹색이 있지만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이제 빨로파를 이제 동양이나 서양이나 사용을 했던 것 같은데 녹색이 없다라는 게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검은색 이미지를 또 되게 잘 쓴 장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천이랑 그 무명의 대결이 아닌가 싶은데 영화 초반에 나오죠. 둘이 싸우는 이 장면. 굉장히 흑색과 장천의 노란색이 잘 표현이 된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요. 보시면 이 영화에서 이제 노란색을 사용하는 거는 거의 장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견자단을 너무 무슨 야인처럼 만들어놔가지고 조금 아쉽긴 했는데 어떤 검은색을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 장천의 색이 이제 노란색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다가 중간에 이제 실제 이런 싸움 말고 상상 속의 싸움을 진행할 때 흑백으로 표현한 장면이 있어요. 이런 컷들이 있었는데 이 장면을 제가 정확하게 이제 이걸 어떻게 그 검증은 할 수 없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아예 흑백 필름으로 찍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구나. 근데 이게 색 보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가 어려운 게 이 시기만 해도 디지털 색 보정이 그렇게 막 활성화돼 있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근데 요거를 필름만으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다라는 것들 보면서 되게 많이 놀래기도 했고 그리고 흑백 필름에서 요 검이랑 창만 엄청 하얗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런 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필름 시절에 저런 것만 했나? 제가 필름을 써본 게 아니어서 저런 식의 표현을 어떻게 하는 건가 그런 것들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흑백을 되게 잘 썼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고 싶은데, 잠깐 이제 여담으로 이제 지금 다빈치 리졸브라는 걸 쓰고 있으니까 이 흑백 이미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런 부분들은 거의 이제 날다시피 돼 있어요. 이 검이나 아마 검 쪽이나 얼굴도 나네요. 얼굴도 날고 요 검이나 얼굴 이런 부분들이 날도록 작업이 돼 있는데, 요런 느낌도 되게 괜찮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컬러 상태에서 얼굴과 검이 날았다면, 하얗게 날아갔다면 되게 이상할 수도 있는데, 이게 흑백 이미지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 게다가 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하얀 부분, 특히 검과 창이 엄청나게 현란하잖아요. 트론 같은 뭐 그런 느낌도 살짝 받았었고,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검은색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진나라의 강함을 상징한다고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진나라의 색이 이제 앞서 얘기한 음양오행설에 따라서 검은색을 쓰기도 했지만, 검은색이 가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검은색 하면 떠오르는 어떤 엄숙함, 그 다음에 이제 강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고급짐, 뭐 요즘엔 이렇게 표현도 되지만, 검은색 하면 고급지다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이 검은색 하면 떠오르는 그 엄숙함,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이 장면들이 되게 신기했던 게, 지금 보이시는 요 그 무명이 걸어가는 이 장면만 해도 어떤 군중 속의 고독, 이런 표현들이 딱 떠오르는. 네, 맞아요. 권력도 보통 검은색으로 많이 표현하죠. 군중 속의 고독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 군중 속의 고독뿐만이 아니라 진시황 자체가 고독해요. 보면은 영화에서 내내 지금 보시면 이게 아마 처음에 이렇게 이 공간들을 이렇게 지나서 진시황이 있는 곳에 아련이라고 해야 되나? 아련하러 딱 갔는데, 이 공간조차도 그런 거예요. 되게 엄숙하고 강한 권력을 보여주지만 진시황도 너무 외로운 거야. 이렇게 보면은 아무도 자기 앞에 10보 가까이 올 수가 없고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어떤 두 가지, 검은색이 가진 두 가지 의미, 앞서서 제가 그 어떤 색이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검은색이 가진 엄숙함과 권력,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죽음 같은 쓸쓸함을 보여줄 때, 혹은 공포 같은 것들을 보여줄 때도 검은색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여줬을 때는 이 검은색의 양면성을 되게 잘 보여주는 게, 맞아요, 권력의 이면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외로운 영정의 검은색이랑 또 무명의 검은색은 또 비슷하면서 되게 다른 것 같은 거예요. 얘는 다 가졌지만 외롭고, 무명은 어릴 때 그 가족들을 막 잃고 그런 걸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외롭고, 둘 다 외로운 애들끼리 만나는 그런 느낌에서 이렇게 검은색으로 표현한 것들도 되게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잘 생각해보면 아예 흑백 영화를 만들지 않을 거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촬영을 할 때 모든 공간을 검게 만들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쉬울 것 그러니까 얼핏 봐서는 되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림인 것 같지만, 이것들을 다 이렇게 만들려고 만약에 세트를 만들고 이렇게 한다라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 찾아보다 보니까 막 미술팀이랑 진짜 의상팀을 거의 갈아 넣었구나 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되는 장면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검은 공간을 만드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검은색 뒤로 볼만한 색은 빨간색입니다. 개인적으로 빨간색이 좀 많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뭐 여러 가지 색을 되게 다양하게 쓰지만, 빨간색 역시 검은색처럼 되게 양면적인, 오히려 검은색보다 더 그 양면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아까 제가 긍정적, 부정적 이런 표현을 썼으니까 빨간색을 긍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긍정적인 빨간색을 보여주는 공간은 이 조나라의 그 이 서예하는 공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빨간색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이 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 영화에서 빨간색은 피를 떠올리게 하는 색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피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피가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고결한 피 흘림이라는 거에서는 어떤 충의나 내가 뭐 목숨을 이제 내 의의를 위해서 바치겠다, 뭐 이런 충의 같은 개념이 있을 수 있고, 혹은 말 그대로 뭐 전쟁이나 사륙 이런 쪽에 이제 안 좋은 의미의 피,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조나라의 그 빨간색은 지금 이렇게 막 화살 날라들고 이러는 와중에서도 이제 처음에 약간 우왕좌왕하긴 하지만
이 선생님이 그래도 조나라의 글씨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다시 이제 의연하게 앉아가지고 뭐 서예를 시작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조나라의 애국심이나 뭐 어떤 강인함을 보여줄 때의 빨간색은 굉장히 빨간색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준 것 같고, 빨간색의 부정적인 면은 이제 비검이랑 파설의 그 장면이죠. 장천이 이제 비설이랑 뭐가 있었다, 이전에 썸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파검이 여월이랑 같이 자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비설이 파검을 죽이게 되고, 여월이 이제 되도 않는 것들을 알면서 자기 실력이 전혀 닿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 주인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덤볐다가 결국 죽게 되죠. 그래서 영화 보셨다면 아마 이 장면들 많이 기억에 남으실 것 같아요. 처음에 싸울 때만 해도 노란 단풍잎들 사이에서 싸움을 벌였었는데, 여기서 여월이 딱 죽으면서, 원래 처음에 이렇게 싸우잖아요. 이렇게 노란 은행나무 잎인지 모르겠는데 은행나무 잎에서 싸우다가 마지막에 여월이 죽으면서 이제 이렇게 빨갛게 변하는 이런 장면들 되게 나왔던 것들이 인상적이었는데,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 당시에는 합성이 아직 막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이 빨갛게 색을 돌린 거는 이제 합성해서 한 것 같고, 이 나뭇잎들이 날릴 때 이게 리마스터 버전에서 보시면 조금 모르겠는데 그렇게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 나뭇잎들이 이제 흩날리는 이런 것들을 예쁘게 표현하기 위해서 나뭇잎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나뭇잎들의 A급, B급을 나눴대요. 그래서 이쁜 나뭇잎들은 이 배우들이 이제 막 그 검투를 하는 그 카메라 바로 앞쪽에 뿌려주고, 그 다음에 안 이쁜 나뭇잎들은 뒤로 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서서 제가 미술팀이랑 음향팀을 갈아 넣은 영화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진짜 그 갈아 넣음이 보이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런 이 빨간색 옷들 있잖아요. 굉장히 새빨갛게 표현이 잘 됐거든요. 그래서 이 옷을 만들기 위해서도 염색을 막 수십 번 수백 번 테스트를 반복해서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여월과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질투를 보여주는 어떤 격렬한 감정으로서의 빨간색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 배신이랑 질투, 이런 부정적인 빨간색을 같이 보여주고, 이제 문제는 이 지금 하는 이 모든 얘기들이 전부 이제 무명이 이야기한 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짓말로서의 그 빨간색이라는 이미지도 한편으로는 되게 잘 어울리지 않나, 그 빨간색의 부정적인 면에서 봤을 때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충의 대 거짓의 대결 같은 식으로 빨간색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파란색은 빨간색과 전혀 반대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뭐 청바지 같은 걸로 인해서 파란색이 익숙하잖아요. 지금 제가 먹고 있는 맥주도 파란색인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말 파란색을 영상에서 찍는 게 그렇게 흔치 않아요. 이것보다는 약간 덜 파랗다거나 뭐 혹은 약간 붉은 기운이 있는 보라색에 가까운 파란색이라거나 이런데, 이 영화에서는 정말 거의 진짜 리얼 블루에 가까운 이런 파란색들을 사용합니다. 이것들도 아마 이런 공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고생들을 했겠죠. 빨간색이 이제 무명의 거짓말이었다면, 파란색은 그 거짓말을 바라보는 영정의 어떤 뭐랄까요, 그 상상이죠. 이것도 실제는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네가 얘기한 그 암투로 인해서 쟤네들이 죽은 게 아니고 네가 이런 것들을 얘기해가지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뭔가를 했다, 이런 거죠. 이 영화에서의 파란색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 파검이랑 비설이 이제 어떤 의연함을 보여주잖아요. 이 상태에서 얘가 이 10보 1살 검법을 보여주고, 뭐 여기 이제 아작이라는 이런 것들을 딱 보여주고 나서 누가 희생할래 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 여기서 둘 다 서로 희생하겠다고 그러다가 파검이 지져 이제 갑자기 이제 비설이 찔러가지고 다치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 비설이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나중에 이 둘이 이제 그 물 위에서 막 물을 막 차고 날아다니면서 싸우는 이야기까지 가는데, 여기서의 파란색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파검 대 비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의연함이라든가 어떤 대의에 대한 순수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색이면서, 한편으로 우리가 파란색 하면 블루라는 단어의 이제 형용사로 뭐 슬프다 이런 뜻 들어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설이 죽은 슬픔, 비설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이런 것들을 같이 보여주는 내용이 아닌가. 제가 예고편 보다가 이 장면 보면서 와, 이거는 진짜 거의
수채화하다, 수묵화라고 해야 될까요? 동양이니까 수묵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 보면서 와, 이거는 뭐 거의 수묵화죠. 이런 무리의 정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진짜 파란색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슬픔이랑, 특히 뭐 이렇게 꽃같이 같이 있을 때는 이런 장면들을 포함해서 조금 더 강한 대비를 만들어 보이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 보면 파란색 진짜 잘 썼다. 이거는 좀 사람들마다 많이 갈리던데, 이 영화에서 가장 멋진 액션씬이 뭐냐라고 그랬을 때 그 맨 처음에 나오는 장천이랑 그 무명의 싸움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빈도로 그냥 제가 검색해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요 무리에서 싸우는 장면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더라고요. 거의 뭐 와우 장룡에서 그 대나무 위에서 싸우던 그 그림과 비등비등할 만하다. 이런 장면들도 진짜 멋있었던 것 같고, 앞서서 빨간색이 되게 이제 강렬한 감정상에서의 그 대의와 거짓이라는 관점의 비교가 있었다면, 파란색은 그것보다는 조금 감정의 강도는 약하지만 훨씬 더 순수한 느낌, 대의를 위한 순수함과 그 다음에 그 대의를 위해서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 슬픔, 이런 것들을 서로 대비시켜서 되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빨강, 파랑에 관한 이야기, 이 두 가지가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시작하는 대립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무명이 치는 거짓말과 그 거짓말을 받아치는 영정의 상상이라는 관점에서 이 두 색도 서로 싸우는 색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영화에서 그 두 가지 관점이 나오고 나서 이제 무명이 사실상 들통난 거를 가지고 이제 이걸 갖고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이러다가 이제 리얼 이야기를 하죠. 실제 이야기를. 그걸 보여주는 게 흰색이었는데, 예고편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일부러 약간 흰색들을 조금 덜 보여준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흰색을 가지고 보여주는 것들이 스포일러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럴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흰색 장면이 상대적으로 다른 색에 비해서는 좀 많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심심해 보일 수도 있고요. 영화상으로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제 예고편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색에 비해서 조금 덜 나오는데, 근데 흰색 같은 경우가 검은색이랑 되게 비슷하게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가 확 갈리는 느낌인 것 같아요. 흰색이 좋게 쓰일 때는 되게 순수하다 뭐 이런 느낌이 나올 수도 있는데, 흰색을 되게 나쁘게 쓴다라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냥 진짜 허무하다, 막 그 공허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결백함을 증명하겠소라고 이럴 때는 되게 나의 순수함과 나의 진심, 이런 의미가 되지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들을 표현할 때 흰색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라거나 혹은 순수하다거나, 이 두 가지의 그 대립이 이 영화에서도 흰색으로 또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검과 이제 비설이 이제 흰 옷을 입고 서로 뭐 누가 더 어떻게 천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파검은 결국에 천하를 생각하면서 어떤 순수하게 이제 암살이라는 그 방식은 이 대의를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이다라는 것들을 깨닫잖아요. 근데 반대로 비설은 복수를 향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두 모순된 두 마음이 되게 슬프게 결말을 맺는다라는 관점에서는 흰색을 쓴 거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크게 봤을 때는 빨간색의 거짓된 이야기와 그거는 거짓말이야라고 느낀 영정의 파란색의 상상 속 이야기, 그리고 흰색의 실제 이야기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흰색에서 초록색의 과거 회상으로 넘어가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 여기서 너무 신기했던 게 진시황이 칼을 너무 잘 써. 지금 여기서는 거의 그 파검이 진짜 천하의 유명한 검사처럼 나오는데 굉장히 잘 버티거든요, 진시황이. 여기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는데, 초록색 같은 경우는 예고편에서는 거의 그냥 영정과 싸우는 장면 위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초록색 옷을 입고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둘이 그냥 서예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장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과거의 행복한 시간과 그 다음에 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파검이 어떤 깨달음을 얻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어떤 자연적인 깨달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좋은 의미로 쓰이면서, 한편으로는 그 깨달음 자체가 되게 슬프죠. 그 어떻게 보면 복수라는 게 부질없다,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양면성이 좀 드러나지 않나. 그리고 이 천하가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가 녹색이잖아요. 그러면 약간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표현하지 않았을까.
녹색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자연스러운 색이니까 이 녹색 옷을 입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진시황이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게 자연스럽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듭니다.